그림을 좀 그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로 보면 어렵잖아. 그림을 적당히 좀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원의 중심이 있고 같은 크기의 중심각 뭐 이렇게 중심각을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이 각이 60도라 할게요.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60도짜리 부채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60도의 중심각을 가졌다고 치고 이렇게. 그럼 그때 같은 크기의 중심각을 가지고 있는 현의 길이는 이게 현이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맞다. 또요. 단순해서 이거 몇 배예요? 2배. 중심각이 2배 늘었네요? 그럼 호의 길이 몇 배 늘어야 돼요? 2배 늘어야 되죠?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얼마랑 같아야 됩니까? 20과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x 플러스 15가 20이니까 x는? 간단한 건데? 풀었던 문제는 이게 몇 배인지 배수를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6에서 10까지 몇 배입니까? 그러면 사실 6분의 10배긴 한데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호의 길이의 비율은 식을 세울 줄 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니까 호 길이의 비율은 순서대로 그 중심각 길이의 비율과 비례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거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이거 약분하면 몇 대 몇? 3대 5. 3대 5는 x 플러스 40대 120.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비례식 이렇게 풀잖아요. 5 곱하기, 항이 두 개네? 그럼 가로 쳐야죠. x 플러스 40. 하면, 이거 미리 곱하지 말고, 어차피 약분할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세요. 곱하기잖아요. 1. 여기는 24. 그럼 x 플러스 40은 3 곱하기 24? 72. 이걸로 넘어가죠? 그럼 없어지고 빼기 4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32. 이렇게. 바로 배수를 풀 수 있으면 그냥 직접 배수로 계산하되 바로 안 되면 이렇게 비례식 세우시면 돼요. 중요한 문제니까. 이 호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문제는 보란 말이에요. 무조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쪽 파트에서는 중심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심각을 만들라는 얘기는 양쪽 호가 원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얘는 선이 그려져 있지만 얘는 안 그려져 있으면 네가 직접 그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행선. 괜히 평행선이 나온 게 아니라고 했죠. 45도, 그럼 얘도 45도. 이유는 동의각. 평행선에서 동의각형이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이게 45, 원의 반지름. 얘도 원의 반지름. 당연히 이등변, 45도. 그럼 이 각은 90도. 그래서 구하라는 변은 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채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채꼴. 나와 있는 걸 찾는 거잖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거. 45에서 90으로 몇 배 늘죠? 2배. 그럼 호의 길이도 2배 늘어야 되겠네요. 그럼 x는 얼마? 20 이렇게 되겠죠. 여기 넓이 8이잖아. 여기 넓이 얼마예요? 몇 배야? 그럼 호의 길이 몇 배? 아니 이게 왜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이건 수학적으로 풀어야 돼. 뭐 수학적으로 풀으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각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부채꼴의 중심각, 호의 길이, 넓이는 서로 이 셋은 서로 정비례하니까 이 세 개 중에 아무나 두 개가 나오면 걔네는 비례식을 세우면 돼. 수학적으로는 8대 24는 6대 x 이렇게 푸는 거겠지만 뭐 워낙 단순한 비율이니까 3배, 얘도 3배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무겁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짝만 잘 지으면 돼. 그러니까 넓이가 늘어가는 만큼 호의 길이도 늘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배수가 직접 처리되면 지금처럼 몇 배 딱 되면 하면 좋은데 아까 몇 배가 안 되면 그때는 아까 좀 비례식 세우면 되고. 이거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을 이건 안 읽어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에 보면 공식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위에 있잖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이 문제를 반지름 R로 둡시다. R.
곱하기 호의 길이 6파이. 그럼 저 넓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4파이. 너무 크게 썼네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하면 부채꼴 넓이 24파이가 나온다. 그럼 여기 파이는 지우고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3 남으니까 3R의 값이 24 따라서 R은 8. 좀 성의를 보이셔야 돼요. 위에 좀 내용도 읽어보고 할 생각. 이게 뭐 문제가 변형이 됐으면 선생님이 이거는 풀어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그냥 공식만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를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중심각을 구하는 구조인데 중심각을 모르니까 중심각을 X라고 둡시다. 이번엔 중심각을 알고 여기 있는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그래야 빨리 뭘 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을 알 때, 그 다음 반지름 길이와 좀 전에 했었던 것처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 할 때, 그 두 개로 공식이 나눠지는데, 이건 좀 전에 했었죠?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러면 넓이가 나오고, 반지름과 중심각을 구할 때는 그냥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공식이 아예 다릅니다. 원래는 같은 공식에서 유도된 거긴 한데 일단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좀 달라 보이죠. 우리는 여기는 여기다 써먹는 거죠. 이제 하나씩 채워놓으면 돼요. 여기 이게 넓이 구하는, 이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럼 넓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넓이는 갖다 쓰세요. 부채꼴의 넓이는 3파이는 원넓이 반지름 6짜리 원넓이니까 66 36파이. 거기에 몇 분의 몇이냐는 중심각에 대해서 결정된다. 360분의 x. 파이 지우고 이거 36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10이 남고, 그러면 3은 10분의 x. x 구하려면 분모 10 필요 없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없어지고 x는 30. 이렇게 되겠죠. 둘레와 넓이를 각각 구하시오. 이 문제는 넓이가 쉬우니까 넓이부터 구합시다.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큰 부채꼴에서 반지름 6짜리죠? 중심각 120도. 여기서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부채꼴을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반지름 3짜리 중심각 120도. 이러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큰 부채꼴 넓이는 중심각이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원넓이 66, 36파이. 근데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일부 360분의 120. 360분의 120은 이거 11로 약분하면 딱 정확히 3분의 1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빼기 여기 넓이는 반지름 3짜리 부채꼴 넓이 원넓이 33은 9파이 곱하기 얘랑 똑같겠죠? 360분의 120. 그럼 얘는 아까 말한 3분의 1이 되니까 다시 이렇게 약분하면 12가 남네요. 12파이. 빼기 얘도 약분하면 3분의 1. 다시 약분하면 3파이. 9파이. 넓이는 9파이. 자, 이제 둘레 합시다. 둘레는 색칠하는 겁니다. 색칠한 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 울타리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쉬운 변, 이거 쉽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3. 얘도 나와 있네? 3. 3 두 번 더 쓰면 되죠. 둘레를 구하셔. 3 더하기 3. 더하기. 그다음 여기. 이걸 1번이라고 합시다. 길이 1번. 더하기 여기 2번. 그럼 둘레가 다 나왔겠죠. 3 더하기 3 더하기 1번 더하기 2번. 자, 남은 건 더하기 1번 계산할게요. 1번. 1번은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6짜리며 중심각이 120도인 뭘 구하라는 얘기죠? 호의 길이 구하는 얘기죠. 그럼 이 호 길이 구하는 공식은 다시 원둘레. 항상 얘기했지만 부채꼴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원을 떠올려야 돼요. 원래는 원둘레였을 거라는 얘기지.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그렇지? 원둘레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둘레 공식도 기억하고 원넓이 구하는 공식도 기억해야 되는데 또 다시 그걸 변형해서 부채꼴 넓이를 해야 되니까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다시 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공식을 암기하거나 이걸 연결하는 구조를 여러분이 귀찮아하는 거죠. 스스로 그냥 귀찮아 이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 복잡하면 몰라 생각하기가 귀찮은 거야. 여기가 아주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학생 매년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이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차이점이에요.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러면 다시 원으로 돌아가서 원에서 둘레, 원에서 넓이 이걸 가지고 다시 중심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학생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 들을 때만 잠깐 하고 이제 대충 또 연습하다 넘어가고는 그럼 그 다음 되면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라고 했지? 뱅뱅 도는 거죠. 뱅뱅. 호의 길이 구하라면 들으면 아는데 나 혼자 하라니까 시작을 어떻게 되지? 이제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한두 번은 제대로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선생님이나 해설지나 설명 듣고 그냥 딱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호의 길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책에는 2파이R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지름에다 파이 붙이면 돼요.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니까. 그럼 반지름 6이니까 지름은 10이겠죠 당연히. 거기다 파이 붙이면 원둘레가 나와. 근데 우리 원둘레가 다 구하는 게 아니고 360분의 120. 그러니까 아까 약분했더니 3분의 1이었죠. 12파이 곱하기 3분의 1 약분하면 4파이. 1번 길이 계산했네요. 그럼 2번 길이 구하면 되죠. 2번 길이는 좀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반지름이 3. 중심각이 120도. 똑같죠? 호의 길이 구하시오. 원둘레는 다시 지름에다 파이 붙인다.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은 6. 파이 붙인다. 그럼 원래는 반지름 3짜리 원둘레가 나오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360분의 120 약분하면 3분의 1만큼 가지고 있다. 2파이. 다 됐네요. 답 구하세요. 그러면 3 더하기 3, 6 플러스 4파이 플러스 2번 더 2파이. 근데 여러 번 부탁했는데 이거 더하면 안 됩니다. 얘랑 왜 더합니까? 얘는 파이라는 문자가 있잖아. 숫자와 문자가 어떻게 덧셈이 돼요? 파이는 숫자잖아요. 숫자인데 계산할 때는 문자처럼 해야 돼요. 계산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따로 얘네들이 동령이 되는 거죠. 문자식 배울 때 동령 처리하듯이 6 플러스 6파이 이게 답이에요. 제발 여기다 이거 쓰지 말라고. 12파이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틀리는 거야. 덧셈이 안 돼서 그냥 이게 답이에요. 평행선 문제를 이번에는 옆으로 배열한 게 아니고 위아래로 배열한 거니까 항상 평행선 나오면 억각동의각이에요.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고 이렇게 선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억각이 생긴다고 했죠. 여기에 40이면 여기가 40이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이 2등변이잖아요. 반지름 2등변. 그럼 이게 40이면 이쪽도 40. 됐죠? 그럼 호 CD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호 CD를 끼고 있는 부채꼴을 찾아야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야 되냐면 얘랑 이 노란색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긴 몇 도죠? 100도. 그럼 중심각이 나와 있잖아요. 중심각 비율부터 쓰세요. 40도와 100도의 비율은 그 40이 바라보는 호의 길이 2, 100도가 바라보는 호의 길이 호 CD. 이게 비례가 성립할 거라는 얘기죠. 미리 곱하지 말고 미리 약분하세요. 이렇게 약분. 또 2로 약분되잖아요. 2대 5. 2대 5는 2대 호 CD. 그럼 이게 어렵지 않나요? 2대 5니까 얘도 2대 5가 되려면 CD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중간에 이러니까 이래 라고 딱 정리된 게 아니고 중간에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결과인 거죠. 중간 과정보다는. 근데 선생님은 늘 말하지만 중간 과정을 이해해야 나중에 결론을 이해되는 거고 니네는 고3이 아니잖아. 고3이면 가끔 심한 경우는 이거 좀 위험한 얘기지만 고3일 때는 심한 경우는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답을 구하는 결과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걔네는 학년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학년이 아니고 잘해야 되는 학년이거든. 결과가 잘 나와야 되잖아. 근데 니네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학년이에요. 근데 조금만 설명 길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포인트를 놓쳐요. 들을 때는 알건 거지. 들을 때는 알겠는 거야. 그것도 지우고 다시 비슷한 문제 다시 풀어라 그러면 또 안 못하는 이유가 중간 과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길잖아? 일단 최소한 핵심이라도 짚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중간 과정을 거치지만 그 이유가 여기 있어.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핵심은 무조건 이 중심각을 찾아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 각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40도라는 각과 이 평행선을 이용해서 억각을 통해서 이 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례식이에요.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정확히 짚혀야지만 다음에 문제가 바뀌어도 이 문제가 다시 또 바뀌어봐? 그럼 또 금방 또 여러분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문제 풀다 보면 금방 또 헷갈릴 거란 얘기죠. 근데 어차피 문제가 바뀌어도 이 포인트만 잊지 않는다면 여기 중심과 호의 길이 잘 나와 있는데 얘는 호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네? 근데 호의 길이 안 나와 있잖아, 당연히. 안 나와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겠죠. 얘를 구하려면 걔가 바라보는 중심각이 필요했던 거구나. 얘가 얼만지 이걸 숫자로 찾으라는 뜻이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문제요? 12번이요.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넓이에서 이건 누가 봐도 넓이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둘레가 아니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지 않나요? 각각 구하면 되면서 각각. 얘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얘기죠. 중심각이 90도짜리면 반지름이 8. 부채꼴 넓이는 아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잖아. 원넓이 88, 64 하면 원넓이 나오는데 이걸 원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몇 분의 몇만 가졌죠? 360, 90이니까 이거 딱 4등분이잖아. 이거 딱 4등분 아니야. 4분의 1을 가졌겠지. 빼기 이건 반원이네요. 이건 원넓이의 반. 원넓이는 다시 공식이 이게 반지름 필요하잖아요. 4 반지름은 4입니다. 4, 16파이. 근데 딱 반원이니까 반만 갖는다. 약분하면 16파이 빼기 약분하면 8파이. 남은 건 16 빼기 8에다 파이 붙이면 되니까 8파이가 정답이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면이 정다형이에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인 입체의 동이 정다면체가 아닌, 정다면체가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둘 다를 만족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되어요. 그러니까 2번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으로 항상 일정하다. 이건 성립했다는 뜻이죠. 근데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되는데 얘는 그냥 정다각형만 돼 있지. 아니 딱 봐도 위에 보이는 이 면과 이 면이 합동은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합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밑면과 옆면의 모양이 다르지. 즉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아니므로 얘는 정다면체가 아닙니다가 성립하는 거예요. 다음 보기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다면체를 고르시오.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것. 이거 33345 법칙이라고 했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면의 모양은 3, 3, 3, 4, 5. 이게 뭐였죠?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다면체는 정육면체, 니은.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도 3, 3, 3, 4, 5 법칙이죠. 3, 3. 한 칸 건너뛰고 3, 그 다음 4, 5.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인 도형은 이렇게 3개예요. 정팔, 정사, 정팔, 정십이. 정사, 기역. 정팔, 디귿. 정십이, 리을. 이렇게 정답이, 잘못 썼죠? 네. 표시를 왜 이렇게 놔죠? 네.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죠. 정사, 정육, 그 다음에 정십이, 리을.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다면체 중에 면의 개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걸 찾으시오. 자, 팔각불. 한번 생각해봐. 팔각불이야. 팔각불이면 밑면이 팔각형이겠죠? 생각해 봅시다. 밑면이 사각형인 뿔이 있어. 그럼 옆면이 몇 개요? 4개겠죠, 당연히. 옆면이라는 거는 밑면의 모서리 개수만큼 옆면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밑면이 팔각형이면 옆면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8개가 있겠죠. 거기에 밑면이 팔각형인 게 1개 존재하니까 총 면의 개수는 9개. 그러니까 얘는 9개가 정답이에요. 얘는 몇 개 그러면? 8개. 그럼 벌써 나머지 내 거 다른 거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죠. 그럼 나머지 3, 4, 5번이 면이 9개냐 8개냐 그냥 핵심이죠. 육각 기둥이나 육각 뿔 때는 모양은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죠. 근데 기둥 보세요. 기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사각기둥, 정사면체, 아니 직육면체죠. 사각기둥. 사각기둥은 위에 면 하나, 아래 면 하나. 기본적으로 밑면이 2개예요. 옆면은 밑면이 사각형이면 옆면도 4개겠죠. 그럼 육각 기둥이면 밑면은 2개가 존재하고 옆면은 몇 개가 존재하죠? 6개가 존재하니까 합치면 8개네요. 기둥과 뿔 때는 밑면이 합동이냐 아니면 이렇게 위로 좀 모이냐의 차이점이지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얘도 8개예요. 정팔면체 면의 개수 몇 개라고 배웠죠? 정팔면체 면의 개수 8개잖아. 면이 8개인 도형 8개. 1번이 틀렸다. 자, 다음 중 다면체와 그 옆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을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면체와 그 옆면의 모양. 옆면의 모양이요? 오각뿔. 뿔이면 옆면 모양 뭐가 되어야 되죠? 삼각형이 되어야 돼요. 뿔 대면 옆면의 모양은 사다리꼴. 기둥은 직사각형. 여기 안 맞는 게 뭐예요? 옆면에 또 오각형이 나옵니까? 그럴 리 없죠. 밑면이 오각형이겠죠. 정답 2개네. 또 하나 찾으세요. 4번. 네, 뿔 때는 삼각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다. 4번, 5번이 틀렸다. 자, 회전체는 무엇이냐? 근데 이것도 결국은 입체도형이죠. 평면도형은 아니에요. 근데 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축에다가 평면도형을 붙여놔요. 그리고 그 축을 회전축에 대해서 일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입체도형. 이거 어릴 때 이런 도형, 이런 느낌 많이 하잖아. 여기 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다면 이게 축이에요. 축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인데 보기 편하게 위에서 아래로 축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만큼의 뭘 붙였냐면 직사각형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 축에다가 이렇게 한 변이 딱 맞닿도록 갖다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 축을 뱅가라고 한 바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축을 돌리면 여기 축에 붙어 있었던 이 직사각형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회전하면서 입체도형이 만들어지죠.
그거를 회전해서 만들어진 입체의 도형의 줄임말,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입체의 도형, 줄여서 회전체라고 불러요.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 회전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릴 때 이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직사각형을 이회전시키면 위아래 합동인 모양의 원기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축에다가 이번에는 이만큼의 직각삼각형을 갖다 붙이는 거죠. 뺑글 하고 돌리면 저런 식의 원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축에다 이번에는 반원을 붙여요. 이렇게, 실제로 이건 지금 반원처럼 안 보이지만 입체적으로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원래는 반원 붙인 겁니다. 반원을 뺑글을 돌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입체로 만들어놓은 그 원을 입체로 만들어둔 구라는 게 나오겠죠. 공 같은 거예요, 구.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이번에는 이런 식의 사다리꼴을 붙여요. 그럼 이걸 이회전하게 되면 무슨 도형이 만들어지죠? 얘는 뺑글 돌아가면서 윗면이 원의 형태로, 얘도 뺑글 돌아가면서 밑면도 원의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옆면이 발생하는 이게 무슨 도형이에요? 원뿔대. 그죠? 원뿔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건 그냥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뭐 대단히 수학적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원뿔대. 원뿔대는 원래는 원뿔이었던 거예요. 기억나죠? 각뿔대가 뭐였냐면 각뿔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하기 편하라고, 각뿔에 대가리를 친 게 각뿔대였잖아요. 원뿔에 대가리를 치면 원뿔대요. 그러니까 원뿔의 아래에 있는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윗면을 잘라내고 남아있는 아랫부분의 도형을 우리는 원뿔대라고 부르고, 원뿔대를 만들려면 이런 식의 원뿔에서 위쪽을 쳐도 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사다리꼴을 갖다 붙여놓고 돌리면 원뿔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다리꼴이라도 이렇게 회전하면 원뿔대가 되지만 이런 사다리꼴을 갖다 붙이면 이건 원뿔대가 아니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양초 같은 거 있잖아요. 양초 보면 원기둥인데 이게 움푹 파였지. 약간 그런 느낌의 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사다리꼴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원뿔대의 특징은 밑면이 위아래 두 개. 단 위에는 좀 조그만 원, 아래는 좀 큰 원. 그다음 옆면은 곡선으로 돼 있어. 곡면이에요. 실제로 보면 옆에서 보면 이게 뭐 사다리꼴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서 보면 이렇게 둥그런 곡면이죠. 사다리꼴이 아닙니다. 높이는 여기는 밑면의 중심에서 여기는 밑면의 중심까지, 이 중심 사이의 거리, 이게 원뿔대의 높이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었어요. 얘도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기가 이제 그나마 이쪽 단원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다뤄지는 단원인데, 회전체는 어떠한 성질이 있습니까? 회전체 성질을 파악하는 단원인데 몇몇 개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오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 단면의 경계, 단면은 항상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세요.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겠다는 얘기는 이게 회전축이라고 봅시다. 회전축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을 갖다가 이회전시키면 저는 원기둥이 나오죠. 근데 원기둥에 회전체 수직으로 잘라요. 그럼 이게 회전축이니까 수직으로 자르겠다는 얘기는 회전축이 세로로 세워져 있으면 자르는 거는 가로로 자르겠다는 뜻이죠. 약간 통나무 있는데 통나무를 옆에서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생기는 단면은 이런 식의 뭐가 만들어지죠? 원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원기둥만 그런 게 아니고 원뿔도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더니 이런 식의 원이 만들어지고, 얘도 회전축에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더니 원뿔대도 원이 만들어져요. 구도 회전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옆으로 자르게 되면 생긴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잘랐냐에 따라서. 원기둥은 어디서 자르든 간에 항상 단면의 크기가 똑같은데, 원뿔은 지금 놓여있는 상태에서 본다면 위에서 자르면 조그만 원이 되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좀 큰 원이 만들어지죠. 원뿔대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큰 원이 만들어져요. 구도 위에서는 좀 조그맣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름일 때가 제일 큰 원, 그 다음부터 또 다 줄어들죠. 이렇게 크기는 도형에 따라서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항상 그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일 수밖에 없다. 언제?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아셨죠? 자, 근데 왜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라야 될까요, 선생님? 그냥 회전축 방향으로 자르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설명되고 있어요. 회전축 방향으로라는 뜻은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라요. 이거 밑에 있는 거. 회전축이 여기였잖아요. 그 방향으로 위에 자리를 자르겠다는 얘기죠. 가끔 여러분 뭐 영화 같은데 직접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통나무 있죠. 통나무를 도끼 위에서 딱 내려 찍으면 반으로 통나무가 쫙 갈라지잖아.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직사각형. 이렇게 쭉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 쭉 자르면 사다리꼴, 쭉 자르면 원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원래 원기둥은 이만큼의 직사각형을 갖다 붙여서 일회전 시킨 거잖아요. 이만큼의 직사각형을 일회전 시키면 이런 식의 약간 원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의 원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이걸 위에 쭉 자르게 되면 그때 생긴 단면의 모양은 잘 보세요. 이쪽에 원래 붙어 있었던 직사각형을 선대칭, 선을 대칭, 반대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 선을 반대로 넘기면 이리 가고, 이 선을 축에 대서 반대로 넘기면 이리 갈 테고, 이 선을 축에 대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잤을 때 단면의 모양은 왼쪽에 썼던 도형의 선대칭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원뿔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원뿔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갖다 붙여놓고 돌렸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원뿔을 위에서 아래로 자르게 되면 생긴 단면의 모양은 왼쪽에 있는 도형과 합동인 이런 선대칭 도형을 갖다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단어가 이게 나온다는 뜻이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는 단면이 모두 합동이고, 합동이라는 얘기는 좌우가 이렇게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좌우가 대칭 형태로 생기는 도형이 만들어진다. 네. 단면의 모양은 기둥은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사각형, 원뿔대는 사다리꼴, 그 다음에 구는 위에서 아래로 자르면 좌우가 완벽히 대칭인 원이, 반원 두 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좀 쉬워요. 그냥 이렇게 선 그어서 이렇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이렇게 짝 지어주면 되는 거라 여기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죠? 짝만 잘 짓고 말만 잘 이해하면 돼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어렵기는 여기가 어려워요. 네. 여기서부터 아마 이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안 했어요? 초등학교 여러분 6학년 마지막쯤에 아마 이거 했을걸? 1학기 마지막인가 2학기 마지막쯤에 이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했었어요. 이건 근데 그런 거거든요. 각 기둥의 겉넓이를 구해보자. 어렵지 않습니다. 겉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나오죠? 전개도를 이용해서, 전개도는 도형을 펼쳐놓는 거죠. 입체도형을 펼쳐놓으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각기둥 혹은 직육면체를 펼치면 윗뚜껑, 아랫뚜껑, 밑면이 2개 나오며 옆면을 펼치면 직사각형이 총 4개, 그 중에 앞뒤가 합동이고 좌우가 합동인 이런 사각형이 4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 직육면체 겉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겉넓이를 구하라는 말 자체가 이 전개도의 이쪽 도형, 여기 지금 개수로 보면 총 6개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구하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하기는 너무 귀찮고, 밑면 2개 합동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밑면 하나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그러죠. 밑면의 넓이, 밑넓이를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하는데, 자, 옆넓이도, 그럼 옆넓이 4개를 따로따로 구해요? 그 귀찮잖아.
그렇지? 근데 옆넓이가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직사각형 아니에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잘 봐. 이 가로는 이 길이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길이는 이 그림상 보면 이 길이랑 같은 길이에요. 이 길이는 이 길이랑 같은 길이고 이 길이는 여기랑 같은 길이고 이 길이도 여기랑 같은 길이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가로라는 게 밑면의 둘레랑 같네요. 가로가 밑면의 둘레랑 같은 거예요. 그럼 세로는 여기는 세로 길이는 이 길이랑 같죠. 이 길이 누군가요? 이 기둥의 높이잖아. 세로는 이 기둥의 높이랑 같다. 그러니까 위아래 밑넓이 두 개 더한 다음에 거기다 옆넓이 덧셈 하는데 옆넓이는 결과적으로 이걸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윗면의 둘레 곱하기 이 기둥의 높이. 여기 보세요. 겉넓이를 구하셔. 아, 이거 6개를 언제 다 따로따로 구합니까? 이거를. 이걸 다 언제, 이건 5개죠? 위에 2개, 옆에 3개니까 총 5개를 언제 따로따로 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밑넓이는 위아래 합동이니까 하나 구한 다음에 삼각형이랑 2분의 1이 필요한 거죠.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게 90이에요. 그럼 얘가 밑변, 얘가 높이. 3 곱하기 4. 근데 이런 게 똑같은 게 위아래 2개 곱하기 2. 그럼 밑면은 계산했고, 자, 이렇게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넓이인데, 아까 옆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죠? 기둥의 옆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면의 둘레, 이 둘레 3, 4, 5 합치면 밑면의 둘레가 나오겠죠? 거기다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3, 4, 5로 합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3, 4, 5.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려는 겁니다. 옆면의 넓이. 직사각형이랑 가로 길이, 가로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는 여기 6.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냥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엄청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근데 따로따로 구하기 귀찮으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좀 빠르게 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네. 맞죠? 얘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 1-1번. 네모의 알바준수를 써넣으시오. 네모는 쓰지 마세요. 네모 쓰지 마세요. 밑에 보면 네모칸 메꾸라는데 네모 메꾸면 더 귀찮아지니까 그냥 뭐 하라는 얘기냐면 이 문제가 겉넓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 밑면 넓이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계산한다. 옆넓이를 구한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쓰면 돼요. 실례 안 된다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죠? 좋아요. 윗변 얼마예요? 3. 아랫변 9. 더한 다음에 가로 쳐야죠? 이걸 먼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사다리꼴 넓이였는데 똑같은 게 두 개라 곱하기 2를 하겠죠. 이렇게 더하기 옆넓이, 기둥의 옆넓이 구하는 공식 뭐라고요? 밑면의 둘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모두 다 더한다. 여기 9, 여기 3. 9 더하기 3 더하기 여기 길이 얼마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5라고. 여기 길이는? 여기 써있네요. 5라고. 그럼 밑면의 둘레. 이렇게 하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7 이러면 겉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2는 지워질 테고요. 이거 합치면 12. 10에다 4 곱하면 48. 더하기 이거 다 합치면 10에다가 19, 22. 22에다 7을 곱하면 154. 다시 합치면 202.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원기둥의 겉넓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단원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앞에 벽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각기둥이나 원기둥은 차이는 밑면이 다각형이냐 아니면 밑면이 원이냐라는 그 차이점이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각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나 원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개념은 동일한데 개념이 뭐였죠?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밑넓이 2개 구한 다음에 옆넓이를 덧셈하면 된다. 그럼 얘도 그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펼쳐라. 펼치면 어릴 때부터 많이 했죠. 이 도형은 이런 식의 직사각형 2개랑 합동인 원 2개가 위아래로 붙는다. 이런 식으로 합동인 원이 위아래로 2개 붙는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원의 둘레랑 뭐가 똑같죠? 이 원의 둘레랑 똑같은 길이. 옆넓이의 가로 길이가 똑같은 길이죠. 이게 한 바퀴 굴러서 이렇게 된 거고 이 가로가 모여서 여기는 원을 감싸는 거기 때문에 둘의 길이는 같겠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밑넓이 배운 대로 건널비를 구하라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이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각계등도 이렇게 구했잖아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근데 이제 밑면의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구하는 도형이 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원기둥은 밑면이 무슨 모양이죠?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 똑같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가 밑면의 둘레. 배웠잖아. 밑면의 둘레. 원둘레, 그렇죠. 원둘레. 밑면이 원이었으니까 원둘레. 곱하기 높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럼 이 길이가 지름 곱하기 파이면 이 길이도 지름 곱하기 파이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둘레가 밑면의 가로 길이와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는 연습해 봅시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해볼게요. 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고 그러면 일단 1번 밑넓이 2개 계산해라. 밑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라. 밑넓이는 원넓이다. 이거 원이다. 원넓이 구하는 공식 뭐였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파이. 근데 3점에서 대신에 파이 붙이려 했으니까 반지름 3, 3은 9파이. 원넓이 하나 나왔죠? 똑같은 게 2개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원둘레.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 어디에 지름이냐면 여기에 지름이에요. 반지름이 3짜리니까 지름은 6파이. 됐어요. 곱하기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높이가 7 29 18파이 플러스 6, 7 42파이. 그럼 18에 41을 더하면 60파이. 이게 정답이다. 아셨죠? 어렵지 않다. 집에 가서 바로 문제 풀지 마시고 이 개념을 자꾸 좀 익히세요. 이 개념을 익히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이거 안 익히고 또 이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자꾸 또 뱅뱅 돌 거야. 꼭 이 개념을 꼭 복습하고 연습하시고 위에 있는 공식 한번 연습장에 좀 써보시고 이러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까지 여기까지 과제를 잘 해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